역사, 미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지난주에 포카혼타스를 공부할 때는 미국의 남부 지역이었죠. 이 주로 중심이 되는 버지니아, 그죠? 버지니아. 오늘은 북부 지역입니다. 북부. 바로 보스턴을 앓고 있는 매사추세츠가 중심이 되는 거죠. 자, 이 특징이 있습니다. 버지니아는 경제적인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경제적인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이동한 거죠. 주로 우리가 중세 유럽은 대체적으로 이렇죠, 그죠? 사회적 신분 구조가 귀족, 농노 이렇잖아요, 그죠? 농노. 그러다가 르네상스 종교개혁 절대주의를 거치면서 요 중간 계급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바로 뭡니까? 도시민이라는 개념으로 중산층들이 나타납니다. 중산층들이 요 중산층들 바로 대체적으로 농노들이 해방되면서 자유인이 되는 거죠. 자유인이 되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농노들은 땅덩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땅을 가지러 가는 거죠. 경제적 욕구. 대체적으로 이 버지니아로 이동했습니다. 근데 북부 지역은 오늘 우리 공부의 핵심이 되는 이 북부 지역으로 영국인들이 주로 이동했던 거는 이런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은 보다 더 큰 것은 종교적인 이유였습니다. 종교적인 이유. 또 정치적인 이유였죠. 종교는 유럽에서 정치와 같이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이유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뭡니까? 청교도 혁명이라는. 그래서 오늘날 미국 사회의 주류들이 이때 형성됩니다. 바로 화이트, 백인이고, 그죠? 그리고 영국의 대체적으로 주류 세력들이 앵글로색슨이죠. 앵글로색슨족이고, 그리고 퓨리탄입니다. 퓨리탄. 지난번에 우리 영어 뭡니까? 종교 공부하면서 이거 배웠죠? purify, 그죠? 정화하다. 정화하는 놈들 퓨리탄. 정화하는 종교 퓨리타니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주류 세력들을 와스퍼라고 합니다. 와스프. 주로 이제 대체적으로 강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끌어가는 우파 중심의 사회. 물론 뭐 오늘날에는 조금 헷갈리고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형성됩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한 힘을 의미하는 이런 계통들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석유 재벌들, 그리고 군산 산업체들, 그리고 정부에서는 고위 관직에 있으면서 국방부나 또 국무부에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와스프에 주로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부시 정권 때 주로 이 와스프들이 다 잡았죠. 이번에 볼튼 같은 경우도 뭐 와스프라고 정통 와스프라고는 이야기하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가까운 사람이죠. 이 미국의 외교안보 보좌관입니까? 이번에 바뀌었던 이 볼튼 같은 경우는 정말 강경파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언론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미국은 전시 내각에 완전히 준비됐다. 이런 겁니다. 뭐 물론 잘 돼야 되겠죠.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죠.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하여튼 트럼프하고 미국 사회는 아주 지금 준비를 다 한
그런 사태인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오늘 영화 우리 크로스볼이라는 영화를 볼 건데 공부할 건데 이 크로스볼의 핵심은 마녀 사냥입니다. 위치 헌트라는 이 위치 헌터를 위치가 마녀죠, 그죠? 마녀를 사냥하는 겁니다. 자, 마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세상에 마녀가 어디 있어? 그런데 마녀가 있는 것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마녀로 취급하고 사냥하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겁니다. 중요하죠. 자, 이것은 중세 시대에 자행됐던 종교사회, 주로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습니까? 스페인의 통일 국가를 이루면서 마녀 사냥을 주로 했는데 이런 것들은 원래 중세 사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통이냐 아니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기존교회들, 기존교회, 뭡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 이런 것들은 정통이라 그러고, 그죠? 나머지는 사입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정통이고, 무엇이 사입입니까? 응? 힘센 놈이 이긴 놈이 정통이지. 그렇지 않을까요? 역사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 정통인 사람들이 기존의 힘을 누려고 왔는데 그것의 어떤 그 힘을 다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위협을 받는 그런 상태에 빠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쟤 사람 아니야. 뭐야? 마녀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옆에 사람들한테도 야 인마 쟤 마녀지 아닌데요 이러면 걔도 마녀가 되는 거야. 응, 그렇게 되는 거야. 응? 그런 게 마녀야. 마녀. 그러면은 양심을 팔아먹는 거죠. 그죠? 쟤가 마녀가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그 단어가 맞나? 위록지마. 사슴이 뭐가 돼? 말이 되는 거. 사슴이 말이 되는 거. 아유, 그 친구 이름이 뭐더라?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진나라가 망해갈 무렵에 환관 이름이 내가 기억이 안 난다. 그 환관이 진나라의 두 번째와 황제를 어리석하게 만들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가 안 되는가, 환관이 내시가 말이야 왕이 될 수 있는가를 아닌가를 신하들한테 점검을 하려고 그래. 예? 그래서 뭘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거야. 틀리도 내가 하는 말을 따르는 새끼 많으면은 내가 왕이 된다. 그렇지 않다. 아니다라고 우기면은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거야. 그래서 뭡니까? 궁궐에 놀고 있는 이 사슴을 보고 임금을 데려가서 또 신하들이 있는 데서 그 환관이 그래. 사슴인데 야 말 봐라 이런다고. 말 봐라. 이러니까 왕이 뭐라고 했어? 야 이보시오 저게 어떻게 말이요. 뭐야? 사슴이지. 에? 아닙니다. 말입니다. 응? 그럼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자. 제가 말이냐 사슴이냐.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들은 말이라고 했지, 그지? 그런 놈들은 그날 저녁에 다 죽어. 다 죽는 거야. 에? 뭐야? 마녀 사냥이야, 마녀. 그래서 그 유명한 위록지마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종교적으로 관행되는 그런 거였는데, 이것이 이제 정치 현상에서도 주로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마녀 사냥을 하는 거죠. 이 마녀 사냥 뒤에는 그 사람을 죽여서 뭐 하겠어? 반드시 그 죽인 뒤에는 뭐가 따라와? 돈이 따라오지, 그죠? 돈. 야, 이거 좋은 거 아니야? 돈이 탁 오니까 이런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마녀 사냥이 유행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또 우리 사회의 다양한 면에서 우리 현대에도 이런 마녀 사냥의 형태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영화 크로스오버는 그야말로 잔인한, 아주 극악무도한 이런 뜻입니다. 이 영화는 아스 밀러라는 아주 유명한 극작가입니다. 아스 밀러라는 20세기의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극작가인데 여러 가지 책을 썼습니다만은 성공하지 못했고, 세일즈맨의 죽음,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이 책을 쓰면서 이 사람이 베스트셀러 작가로 등극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950년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50년대의 초에 미국 사회를 보고 나서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 미국이 이래서는 안 된다. 라는 그 지식인의 목소리죠. 그 목소리를 낸 게 바로 크로스볼이라는 책입니다. 크로스볼이라는 책이에요. 왜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 크로스볼이라는 책을 쓰게 됐느냐? 바로 이겁니다. 당시에 1945년에 전쟁이 끝이 나죠, 그죠? 46년 선거 때 누가 초선 의원이 되냐면은 미국의 위스콘신주에 아주 초선 의원인 조셉 메카시라는, 요 나오네요. 이 친구. 이 메카시가 상원 의원이 돼요. 상원 의원이 되는데, 이 친구가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냅니다. 뭐냐? 빨리 슈퍼스타가 되고 싶어. 빨리. 그리고 뭡니까? 이렇게 만약에 잘하면은 이런 그 시대에 자기가 대통령으로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를, 음모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 끄집어낸 게 바로 뭐냐? 메카시즘이라는 겁니다. 메카시즘. THYISM. 메카시즘이라는 거예요. 바로 반공 이데올로기 열풍이죠. 반공. 자, 당신은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종교에 있어서 이단과 뭡니까? 이데올로기, 즉 그 이념, 그죠? 이념에 있어서 이단은 똑같은 거죠. 그죠? 바로 1945년은 유럽의 공동의 적, 히틀러를 물리치는 데는 공동의 적이었지만은 소련이라는 새롭게 형성된, 스탈린을 중심으로 하는 새롭게 형성된 이 소련은 강력한 미국 자본주의라는 것에 반대되는, 그죠? 공산주의라는 이 이데올로기를 가지는 그러한 종주국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반공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이 소련은 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과 그 동지였는데, 예?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제는 뭡니까? 그 처칠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바로 철의 장막. 저 어딥니까? 북해에서 이쪽에 그리스에 있는 아드리아해까지
철의 장막이 쌓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쪽으로는 공산주의 국가, 그죠? 동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이쪽으로는 뭐 자본주의 국가. 나중에 1960년대에 베를린 장벽이 쌓이게 되고 브란텐부르크 문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이런 현상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일본에서 독립을 했지만은 우리나라도 뭐야? 신탁 통치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삼자 그려서 올리면은 쫙 해서 요거는 뭐 공산주의, 요거는 뭐 자본주의, 이런 소위 말해서 냉전 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념적으로 볼 때 자본주의의 뭡니까? 즉 이단은 위치는 이 공산주의였죠. 요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당시 가장 중요시됐던 것이 뭐냐면은 그 미국이 뭡니까? 히틀러를 물리치는데 또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을 물리치는데 쓰려고 했던 게 원래는 뭡니까? 독일을 상대로 쓰려고 그랬죠. 바로 뭐야? 이 핵무기, 그죠? 이 원자탄. 그런데 히틀러가 일찍 자살하죠. 그러고 뭡니까? 이것을 어디에 써요? 일본에다가 쓰는 거잖아요. 그죠? 일본에서 쓰는데, 얄타 회담이라든가 그 뒤에 일어나는 포츠담 선언의 여러 그 유엔 회담에서 미국과 영국이 소련의 스탈린에게 양보를 해요. 여러 가지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동유럽의 뭐 이런 것들도 다 소련이 니네들이 관리해라 뭐 이런 것들이죠. 양보를 하는데 그 양보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미국에는 뭐가 있다? 핵무기가 있다. 핵무기. 소련 니네들은 이 핵무기 못 가진 거 아니냐? 니네들 뭐 그래봤자 우리는 이게 있기 때문에 까불지 마라 이런 거죠. 그런데 뭡니까? 당시 스탈린은 이미 미국 내에서 핵무기 개발하는 맨하탄 계획인데 그 계획에 참가했던 핵 물리학자들을 소련 간첩으로 데리고 가든가 또 자금을 주든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미 스탈린도 핵무기를 개발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것이 나중에 돼서 밝혀집니다만은 완전히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1990년대에서 밝혀집니다. 소련이라는 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그네들이 간첩이다라는 게 그때 돼서 밝혀지지만은 그러한 증거들이 나왔던 거죠. 그걸 이제 메카시라는 친구가 어느 날 의회에 나가서 자기 가방에다가 이런 어딥니까? 이 가방에서 이다란 뭉치를 하나 꺼내요. 꺼내면서 한마디 합니다. 여기에 국방부와 국무부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절반이 소련의 동조자입니다. 이럽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미국이 발칵 뒤집어져요. 완전히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진위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국무부, 국방부의 공무원들이 뭡니까? 조사를 받는 거죠. 조사를 받는 중에 미국의 옛날에 이제 과거 행적들이 예를 들어서 과거의 노동운동에 관여했다거나 또 뭐 소련의 어떤 뭡니까? 좋은 어떤 발언을 했다거나 또 학생운동에 가입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뭡니까? 반역자로, 그죠? 마녀로 취급을 받게 되는 그런 사태에 도래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친구가 위정을 이제 국회에 나와서 반미국
뭔 위원회인데, 반미국 조사위원회입니까? 조사위원회라는 것이 국회 내에 형성이 돼요. 의회 내에서 형성돼서 여기 와서 이제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을 봤는데, 네 걔랑 친한 친구 누구야? 말 안 하면은 걔도 걸려드니까 아무나 이름 대는 거예요. 걔 잡혀오는 거죠. 가장 많이 잡혀간 그 세력 중에 하나가 헐리우드, 바로 영화 배우들, 또 영화 감독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할리우드 10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 또 영화 제작자들, 영화 배우들, 이런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그때 당시에 레이건이라는 미국 사람이 그 배우 조합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 낸시 레이건. 당시 여배우였는데 레이건을 만나죠. 그렇게 러브 스토리가 형성되기도 하는데, 그런 현상들을 이 당시 지식인인 아스 밀러가 보는 거죠. 야, 이거는 종교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그 양심에 입각한 오늘날도 우리 그렇잖아. 오늘날도 뭐 우리 알다시피 뭡니까? 지난 정권에서는 좌파에 좀 있었던 사람들은 뭡니까? 블랙리스트에 다 올라갔어. 또 요즘은 그렇다 그래. 어느 언론에 보니까 우파 활동한 사람들은 또 블랙리스트에 다 올라간대.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작가가 야, 이거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비판하는 개념에서 불합리하고 이런 것이 시정돼야 된다라고 그 마음에서 이 사람이 쓴 책이 바로 크로스볼이라는 책입니다. 자, 이 크로스볼이 영화화 만들어진 것인데, 크로스볼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이 맨 나중에 이야기할 거예요. 바로 이 보스턴의 그 인근 마을이었는 세일럼이라는 아주 그 조그마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마녀 사냥이 노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마녀 사냥이 노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에서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이 메카시즘을 비판하는 거죠. 당시는 이런 거야. 여러분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퓨리탄들이 영국에서 쫓겨났죠, 그죠? 퓨리탄들이 쫓겨났지만은 이 자기 고향이 아니라 새로운 곳에 오게 되니까 얘네들이 뭐가 됐어? 주인이 된 거야, 그죠? 그래서 퓨리탄 올리그 알키라 그래. OLIG, 올리그 ARCHY, 올리그 알키즘이라는 것은 퓨리탄 과두제, 퓨리탄들만이 공민권을 가진다. 퓨리탄들만이 시민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 퓨리탄 아닌 사람들은, 퓨리탄 아닌 사람들은 뭐야? 사회에서 왕따 당하죠. 너 퓨리탄으로 개종해? 안 하죠, 그죠? 그럼 너 뭐야? 마녀가 되는 거죠. 마녀. 마녀. 그래서 그런 거에 말을 듣지 않는 사람, 물론 여러 가지 죄를 뒤집어 씌우죠. 죄를 뒤집어 씌우는데 가장 많이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게 바로 뭐냐면은 adultery예요. adultery. ADULTURY. adultery가 뭐예요? 간통. 간통. 예. 간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간통. 그래서 이 간통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씌우는데 그 뒤집어 씌워지는 사람에게 가슴에다가 이 A자를 파요. adultery. 예. 이게 바로 뭐예요? 좋은 글씨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글씨 많이 들어봤죠? 좋은 글씨.
우리 영화 배우 누구야? 죽은애 장자연이, 그죠? 주원걸씨 출연하고 나서 자살했어. 이제 그 진리가 밝혀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거야. 어덜트리 이렇게 해서. 그러나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뭐 죄를 짓다 그러지만 죄를 지은 게 아니죠. 양심의 마녀와 같은 이런 취급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어덜트리를 A에 딱 하고 이 사람들 그냥 이걸 안 입고 다니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이 뭡니까 멍석마리를 해서 죽여버려. 그런데 이걸 입고 다니면은 그냥 입고 다니면 되는데 뒤에 요 사람이 가잖아. 뒤에 어떤 애가 따라붙어. 드러머가. 드럼 알지 드럼? 드럼 치는 애가 따라붙는 얘 간다 이거야. 그래서 그 사회에 어떻게 해? 못 살게 하는 거야. 잔인하죠? 그런 게 바로 뭐냐? 마녀사냥이다. 마녀사냥. 예. 자, 구체적으로 봅시다. 청교도 혁명, 우리 지난번에 조금 배웠습니다만은 청교도 혁명, 그리고 명예혁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영국의 절대주의는 바로 그 존 왕 때인데, 존 왕이라는 십자군 원정이 한참일 때 자기 형님 리차드를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되는 존 왕입니다. 이 친구는 결국은 영국 내에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당시의 영국의 의회 사람들하고 결탁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마그나 카타라는 대헌장이에요. 바로 대헌장은 의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최초의 중대한 문서입니다. 예. 바로 의회의 동의 없이 과세할 수 없다 이런 거죠. 의회의 동의 없이 사람들은 체포할 수 없다 이런 거죠.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왕에게. 왕은 무소불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의회가 동의를 해야 돼? 우와, 힘들죠. 우리 대통령이 지금 뭘 했습니까? 헌법 개정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죠. 그죠? 이게 이제 민주주의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헨리 3세가 지나고 에드워드 1세라는, 여러분들 영화 브레이브 하트에 보면은 악당으로 나오는 그 영국 왕 에드워드 1세죠. 이 에드워드 1세 때 그 의회의 활동을 지금까지는 간헐적으로 또 임시적으로 했지만은 이제는 뭡니까? 정규적으로. 의회를, 우리도 지금 정기의회, 임시의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규의회를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1595년인데 모델 팔라먼트, 바로 모델의회가 형성됩니다. 이 모델의회에 기존의 귀족, 그리고 중산층, 일반 평민대표 이런 애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국에서는 상원과 하원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다가 헨리 7세 때 바로 그 장미전쟁을 끝내죠. 투더 왕조가 형성되는데 이때부터 절대주의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헨리 8세,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헨리 8세가 어떻게 권력을 잡느냐. 바로 그 자기 결혼 문제 때문에, 그죠? 종교 개혁을 하게 됐다 그랬죠. 바로 국교회, 앵갈리카니즘. 또 다른 말로 에피스코팔리즘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회라 불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영국 국교회라는 것을, 영국 국교회는 실질적으로는 가톨릭과 동일합니다.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인데 단 다른 거, 영국 국교회는 대장이 누구야? 영국 국왕. 가톨릭의 대장은 로마 교황이라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자, 그러다가 헨리 8세가 아들을 하나 낳았지만은 에드워드 6세인데 일찍 죽어요. 그죠? 그리고 왕위 계승에 의해서, 순위에 의해서 그 메리, 바로 첫째 부인, 바로 캐드린의 부인이잖아요. 그 부인에게서 난 메리, 피의 여왕입니다. 이 메리가 왕이 되면서 국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청교도 애들 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런던 탑 사건이 그때 일어나죠. 당시에 엘리자베스도 자기 언니의 사설에 잡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는 아주 뛰어난 그런 지혜를 발휘해서 언니의 사슬로부터 벗어나요. 벗어나서 나중에 그 왕위 계승에 의해서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영국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종교 문제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 정책을 실시하는데 그게 바로 비암 미디아라는 것입니다. 미디아라는 건 중용이라는 뜻이죠. 중간의 상태. 그래서 뭡니까? 엘리자베스 때 가톨릭이든 또 국교회든 또 뭡니까? 퓨리탄이든 그죠? 신교든 다 영국에서 is okay. 성인이 인정이 됐습니다. 자, 문제는 엘리자베스가 처녀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처녀왕이라서 그 후계 구도가 불분명했어요. 그런데 이제 죽을 때 돼서 1603년이죠. 1603년에 엘리자베스가 죽는데 어떻게 왕위 계승을 할 건가 죽기 전에 이야기를 해요. 바로 그 스코틀랜드. 이 스코틀랜드의 여왕이 역시 메리였습니다. 메리인데 엘리자베스와는 육촌간이었습니다. 육촌간.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가 메리가 누구의 사주를 받냐 하면은 스페인의 필리페 2세. 이 필리페 2세라는 친구인데 이 필리페 2세의 사주를 받아서 엘리자베스를 암살하려고 그래요. 암살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전에 발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 메리 여왕은 런던 탑으로 잡혀와서 죽게 되죠. 단두대에 죽게 돼요. 그리고 스코틀랜드는 그 메리, 엘리자베스와는 7총간이 되겠죠. 메리의 아들 제임스 6세였습니다. 제임스 6세가 어린 애였는데 왕으로 등극했죠. 그때 엘리자베스가 죽어요. 1603년에 죽으면서 엘리자베스가 자기의 7촌 조카를 영국으로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공동왕으로 앉히게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자,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애가 스코틀랜드에서만 놀다가 영국에 오게 되니까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존을 위해서 바로 뭘 주장했냐. 당시 프랑스는 루이 14세 태양왕에 의해서 아주 절대주의가 번성하는 그런 시기였죠. 자기도 그걸 흉내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임스 1세로 와요. 제임스 6세가 왔는데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바로 왕권 신수설입니다. 왕의 권한은 의회가 주는 게 아니고 누가 주는 거다? 신이 주는 거다. 신이. 예? 신이 주는 건데 니네들 까불지 마라. 그런데 그 왕의 권한, 왕권 신수설에 반대하는 애들은 주로 뭡니까? 국교회를 믿거나 혹은 청교도를 믿는 애들이야. 그래서 자기는 물론 가톨릭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런 상태로 빠집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을 박해하죠. 청교도들을 박해해서 이때 수많은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어디로 온다고? 미국으로. 매사추세츠 오게 돼요. 보스턴 항으로 오게 됩니다. 지금도 가보면 보스턴 항에 이때 타고 온 배들이 지금은 카페샵이에요. 카페샵 쫙 늘어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너무너무 정말 낭만적입니다. 여러분들 보스턴 항구에 가보면은 박물관도 있고 배 자체 내에 카페샵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네들이 와가지고 이제는 자기들이 자유가 없다가 자유를 찾은 거죠. 그래서 뭐냐, 아까 얘기했던 퓨리탄 올리가르키즘, 즉 퓨리탄 가두제. 퓨리탄들만이 어디에 살 수 있다? 매사추세츠에 살 수 있고 우리만이 뭐가 있다? 공민권이 있다. 투표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임스 1세는 잘 살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찰스 1세가 왕이 되면서 자기도 아버지처럼, 와,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래 하면 되겠지. 뭡니까, 의회가 이렇게 새로운 왕이 되고 나서 영국의 안정을 위해서 침묵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왕권 신수들을 주장해요. 그리고 약간 영국의 정통적인 이 국교도를 따라줍니다. 네, 따라주면서 근데 뭐예요? 이제 대외 전쟁이 일어나고 돈을 많이 써야 되니까 의회를 소집했습니다. 의회를 소집하니까 의회 사람들이 그 아버지가 했던 걸 따라서 그대로 하는 찰스 1세를 동조해 주기 싫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존왕이 했던 것처럼, 마그나 카타에서 의회의 권한을 강화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라 했던 게 바로 뭐냐면은 권리 청원이라는 거예요. Petition of Right. 권리, 시민들의, 우리 의회의 권한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의회 동의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말로는 오케이 해놓고 나서 찰스 1세는 의회를 해산하고 선박세, 바로 선박이 드는데 돈을 받았어요. 그게 왕실에서 다 챙겼습니다. 국교를 강화하고 청교도를 박해했습니다. 이때 수많은 청교도인들이 매사추세츠로 도망갔던 거죠. 그래서 퓨리탄 엑소더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스코틀랜드, 바로 장로파들, 퓨리탄과 같은 신교도들, 그죠? 켈빈의 신교도들이 가장 많았던 것이 스코틀랜드 장로교들인데, 이네들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전쟁을 일으켰는데, 결국은 의회를 소집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의회를 소집 안 하다가 11년 만에, 그죠? 11년 만에. 그리고 의회 전쟁 비용, 의회가 국왕이 돈 좀 달라 이러니까 야, 안 돼. 예, 반대하는 거죠. 반대하니까 그 의회를 해산시켜버렸어요. 해산시켜버렸어요. 그게 단기의회라고 불립니다. 자, 그래도 스코틀랜드가 승리를 하게 되고 영국이 점령당하는 입장이 되고 또 영국이 배상금을 요구받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찰스 1세가 어쩔 수 없이 해산시켰던 의회를 다시 소집합니다. 그게 바로 장기의회. 장기의회. 1639년에서 60년, 약 몇 년입니까? 21년간입니까? 그죠? 이런 의회를 계속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회는 국왕에게 바로 그 찰스 1세 밑에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했던 스트라포드 백작과 로드 대주교를 처형시켜라. 그래서 처형시킵니다. 두 번째, 국왕이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의회를 해산시킬 수 없다. 해산권을 박탈시킵니다. 그리고 왕실 자금으로, 비자금으로 들어가는 선박세를 폐지해라. 의회에 동의 없는 과세는 금지한다. 성실청, 즉 뭡니까? 오늘날 안기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기구를 없애라. 왕의 실정의 연구, 왕이 그동안 뭘 잘못했는가 그런 것을 열거하고 각종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대간의서라는,
대간. 즉 뭡니까? 우리 조선시대 때 사관은 그리잖아요. 사관은 왕에게 할 말 하는 이런 것을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찰스 1세가 반대했겠죠. 그죠? 반대했겠죠. 그런 요구를 하는 의회를 들을 수 없다. 근데 왕당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왕파들. 그네들이 국왕파들, 즉 당시 로코코 시대가 될 때 이 머리를 길게 했습니다. 이 머리를 길게 하고 뭐 아니면 가발을 쓰는 이런 거죠. 그때 이제 귀족들 long-headed, 그래서 장발파라고 long-headed 가진 애들이 이제 주로 귀족, 고급 성직자들, 그리고 대상인, 돈 많은 애들이 왕과 결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네들이 이제 의회를 탄압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회는 의회대로 뭉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올리버 크로멜 의회파, 바로 라운드 헤디드, 즉 단발에 머리를 짧게 깎은 애들, 이런 애들이 뭉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청교도 혁명들, 주로 얘네들은 중산층들, 청교도들, 얘네들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의회파들이 중심이 돼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1642년에서 장기 의회가 끝나는 1660년까지 전쟁을 벌입니다. 철기병을 이끄는 아이론사이더스를 이끄는 올리버 크로멜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합니다. 압도적으로. 자, 이제 승리를 한 의회파는 또 의회파들 내에서 뭡니까? 보수 세력이 있고 의회파 내에서 급진 세력이 있는 거죠. 그 의회파 내 보수 세력은 장로파들입니다. 주로 스코틀랜드 중심으로 되는 장로파들, 상층 시민, 귀족 대상인들, 이네들은 왕은 왕은 존재하되 왕은 그냥 형식적인 왕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입헌군주제를 강조했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독립파들, 급진 세력들이죠. 이네들은 산업자본가, 자유상인들, 이네들은 뭡니까? 왕을 처형하고, 그죠? 의회 중심의 정치를 하자. 의회 중심의 정치를 하자. 자, 그것보다 더 잔인한 놈들이 있었어요. 아주 급진파들, 수평파라 그러는데, 레벨러들. 이네들은 뭡니까? 완전히 공화국, 그야말로 좀 뭐라 그럴까?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당시로선 그런 말이 없었는데 오늘날 말할 것 같으면 공산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대한 개념에 우리는 잘못 인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인민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런 세력들입니다. 자, 그렇게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이 문제는 이 가톨릭을 믿는 아일랜드였습니다. 아일랜드. 이 아일랜드 애들을 이 크로멜이 잔인하게 죽여버려요. 그리고 아일랜드의 재산을 뺐습니다. 그 여파가 오늘날 여러분들 북아일랜드, 어제 우리 축구해야지 졌죠? 북아일랜드 애들. 그 여파가 독립해야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을 아주 끝내줍니다. 저항 정신이. 이 이제 그 아일랜드 애들을 뭡니까? 본때를 보여준 겁니다. 저항하면은 죽인다. 잔인하게 죽이죠. 대신에 이 스코틀랜드인들에게는 관용을 펼쳐요. 니네들은 우리 영국에. 그래서 이런 그 차별 대우를 합니다. 아일랜드인과 스코틀랜드인들을. 그래서 영국의 어떤 그 제국주의 밑바탕이 거기에서 마련되는데, 이때 이제 유명한 휴미라든가 또 아담 스미스라든가 제임스 와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스코틀랜드인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때 의회파들이 스코틀랜드인들까지 죽였다면은 영국의 그 화려했던, 그죠? 제국으로의 발전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용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데서 나타납니다. 10분 쉬었다 합시다.